가장 큰 특징으로는 UI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기도 쉽고 난이도가 쉬운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매까지 가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구매 뎁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이 쇼핑 검색 광고 기초 3강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두 강의에서 이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광고보다는 이 판매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쇼핑 검색 광고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좀 약간 막연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운영이나 애초에 시작 자체도 좀 막연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벌써 4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실제로 예측을 한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사업자분들이 모이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입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무료고 이 판매권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가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단 UI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기도 쉽고 만들기도 좀 난이도가 쉬운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네이버 페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들어와서 구매까지 가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구매 뎁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네이버가 어떤 사이트죠? 국내 최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상품을 실제로 검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상품을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이 메인 페이지까지 노출될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다만 한 가지 좀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smartstore.naver.com 이라는 하나의 메인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이트 소스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스북이나 또 경쟁사 카카오 이 배너 광고를 또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글과 같은 배너 광고나 혹은 분석 솔루션을 삽입을 해서 저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네이버 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나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예전에는 이제 GFA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런 마케팅 플랫폼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마치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니까 네이버 거를 써라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이용한다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과 측정은 가능합니다. 이 쇼핑몰을 준비하는 데에는 유통이나 물류나 사업자, 포장, CS 외에도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제품 구성과 쇼핑몰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인데요. 사실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이제 사업주분들은 그 중에서도 원가도 적당하면서 품질도 좋은, 그리고 적당히 인기는 있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팔지는 않는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품 구성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제가 무슨 좋은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서 이런 걸 골라야 잘 팔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 구성은 쇼핑몰 내 제품들의 가격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변수는 차치하고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구매 건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두 변수가 각각 상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객단가를 무작정 높이기만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반대로 구매 건수가 마냥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객단가가 제품 평균에 비해서 너무 낮다면 매출이 크게 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쇼핑몰 내 상품을 진열할 때에는 비슷한 제품의 가격대로 이제 구성을 하기보다는 평균가보다 높은 제품을 몇 가지를 구성하고 또 이제 좀 저렴한 제품을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높은 가격의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뭔가 광고를 보거나 자연 유입으로 들어오더라도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제품을 사지 않고 그냥 이탈하는 경우가 또 많겠고요. 또 두 번째는 너무 낮은 가격대의 제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정말 박리담회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많은 제품이 팔리기는 하지만 실제 순 매출 자체가 높진 않을 수 있고요. 또 유통 채널이 원활하지 않은 초보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의 판매량이 너무 많으면 이 매출에 비해서 리소스가 너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렴한 제품들과 조금 비싼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냥 각각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렴한 제품과 비싼 제품을 각각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묶어서 세트 상품으로 같이 구매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성들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는 쇼핑몰 꾸미기입니다. 크게 제품 디자인과 스토어 디자인 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제품 디자인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광고주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절대로 이 제품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제품 이미지는 제품을 저희가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강력한 방법이고 또 이 제품 이미지들이 모여서 상품 페이지를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원래 능숙하신 디자이너분이 차린 쇼핑몰이 아니라면 가격대가 합리적인 외주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제품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자체를 좀 제대로 꾸미는 것이 초반에 저렴하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려다가 실제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 상세 페이지라는 건 실제로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스크롤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하나의 긴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면 로딩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로딩이 되는 동안 만약에 고객이 성격이 급하다 그럼 그냥 이탈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눠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이 배너 디자인과 스토어 템플릿 그리고 이제 쇼핑 스토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일반 쇼핑몰일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는 딱 기능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지만 딱 필요한 기능들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배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처음 얼굴인데요. 한눈에 보이는 큰 배너 디자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혹은 이벤트 혹은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는 이 배너 하나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메뉴 형태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같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이 브랜드나 제품의 이미지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약간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스토리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약간의 포스팅 같은 개념인데요. 이 여러 컨텐츠들을 게시를 하면서 이 고객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좀 알릴 수도 있고 또 한 번 들어온 사람이 이 업체나 이 브랜드 혹은 이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여러 사이트 구석구석을 좀 돌아다닐 때 또 특히나 좀 크게 발휘를 하는데 브랜드의 스토리를 엿봄으로써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또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언젠가는 이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신다면 이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 두 가지의 준비가 되고 나서야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해도 될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품과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이 갖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고객들에게 알려야 좀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세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지난 1강과 2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쇼핑 검색 광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경쟁사 벤치마킹과 신규 어드밴티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벤치마킹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부분인데 다만 단순히 그냥 이제 여러 경쟁사들을 찾아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을 놓고 보는 거죠. 뭐 쇼핑몰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업체와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뭐 제품 구성은 어떤지, 같은 제품이라도 옵션이나 뭐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 쇼핑몰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규 어드밴티지 부분은 쉽게 말해서 네이버 쇼핑 영역은 새로 등록한 제품들, 새로 런칭한 그런 쇼핑몰에 대해서 광고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에 좀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초반에 어드밴티지를 한 몇 주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영역에 좀 높은 순위에 노출이 되다 보면 스크롤을 내리다가 광고가 아니더라도 유입되는 고객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스토어 혹은 우리 제품에 유입되는 고객층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객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때 이 정도의 유입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의 구매까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모아서 그 고객들을 타겟으로 다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등의 이제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보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있는 통계 메뉴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일별 결제 금액이나 이 통계를 한눈에 좀 보면서 어떤 요일에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빠졌는지를 좀 유추하거나 실제로 데이터를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한다면 어떤 채널이 또 기여도가 좀 높은지, 여기 보시면 이 데모그래픽이 보이는데 어떤 성별에서 특히나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어떤 성별에서 유입된 결제율이 높은지 또 기여도를 또 볼 수 있고, 이 아래에도 여러 가지 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마케팅, 뭐 SNS나 배너, 리타게팅 광고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3개의 영상에 나눠서 쇼핑 검색과 쇼핑 검색 광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저와 함께 광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실제 어떤 광고 사례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